정기국회 보이콧 벌써 닷새째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에 강한 야성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로텐더홀에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일명 보이스 오브 자유한국이 있었습니다. 너무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좀 쉽지 않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던데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여파 문재인 정부의 그런 모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그런 모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또 이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우리가 규탄을 한다는 이런 의미는 우리 역사적으로 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역사의 일로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의 야성. 근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제작진이 공교롭게도 저 연두색, 속칭 엉덩이 깔개라고 합니까? 이 공동 구매하신 것처럼 보이던데요. 일단 10년 만에 지금 야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 초재선 같은 경우는 여당 때 이제 뽑혔기 때문에 지금 야당 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생활 처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자농성하는 거, 그다음에 구호 외치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좀 훈련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야당 생활 이제 좀 오래 해야 되니까 좀 익숙해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자농성할 때 저렇게 좋은 의자가 밑에 있는 깔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하고. 그러시나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한 2단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삭발, 단식, 뭐 몸싸움 조금 이제 고급 단계로 가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하는데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좀 이 당내 여러 가지 반발은 있지만 앞으로 야당 생활을 어차피 이제 한 4년 넘게는 해야 되니까 좀 더 익숙해지라고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의원들을 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글쎄 우리 이현종 의원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 얘기인지 조금 비아냥거리는 하신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아주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저 장외투쟁을 하는 그 명분을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장내투쟁. 장내죠. 장내입니까? 저것도 장외투쟁이 아닌가? 어쨌든 장내투쟁이네요. 어쨌든 장 안에서 하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 지금 명분은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언론 탄압하려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KBS 노조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새 노조라는 이름으로 하나 있고 또 KBS를 대표하는 KBS 노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파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5천 명에 가깝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보이콧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투쟁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외투쟁에 저는 취지도 그 취지지만 이제는 투쟁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초재선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삭발하는 것도 잘 모르고 굉장히 이 단식도 잘 모르고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안 해봤던 거 이번에 배우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는 건 맞죠. 정부나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비판도 투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로 들어가서 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 정부 여당의 잘못한 걸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저렇게 국회 로턴다에 옹기종기 모여 밑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뭔가 오겠어요? 저 머리 깎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좀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옛날에 이정현 대표 시절에 단식하셨던 건 벌써 많이 뛰어넘어서 하신 거군요. 어쨌든 일어서시는 걸 조금 어려워하고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9년 만에 지금 다시 야당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이 야당 시절에 사실 그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장애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 가치를 상당히 확인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홍준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9년 전의 추억을 아마 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9년 전의 상황과 지금과 상황이 같으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당대표가 작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 표결 과정에서의 정세균 의장의 그 발언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장애 투쟁으로 나가면서 국감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국감 당시에 이 야당의 동무대가 되면서 야당이 그때 다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그것이 그렇죠. 결국은 지금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이 정치적인 족쇄에 스스로 발을 들어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마 내부에서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안보정당을 표방을 했고 홍준표 대표도 해병대를 방문했는데요. 그 귀신 잡는 해병대가 정치인 오시는 거 상당히 좀 긴장되고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는 사람 깨워서 이 빨간 명찰을 달게 하거나 우리에게는 민폐 방문이었어요라고 하는 고발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장외 투쟁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해병대를 찾았죠. 지난 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핵 위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 가치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저길 갔는데 네. 문제는 전날 이제 우리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럼 바로 해병대 전날 부대원들이 통보했나요? 또 얼마나 저희 또 이것저것 또 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네. 그 일부 해병대원 같은 경우는 말벌에 쏘여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또 뭐 많이 좀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사실 저렇게 해병대 부대를 찾아가면 우리나라 안보 강화가 됩니까? 그냥 얼굴까지 한번 내비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민폐 관광객 마냥 이런 데 와서 사진 찍지 말고 진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수 야당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저 당시에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도 거의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안보와 관련해서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뭔가 뭐 오락가락하고 있다.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화를 뭐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렇게 해병대 한번 찾아갑니다. 그게 무슨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보다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북핵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사실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저렇게 바깥에 나와서 장애 투쟁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이거는 뭐 여건 야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런 토론을 해야 될 시점에 저렇게 해병대를 찾아가 사진 찍는 것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외 투쟁은 권위주의적 정부화에서 네. 도저히 그 현재 주어진 그런 국회라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 그럴 게 최후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독재자가 들어서 갖고 뭐 철권 통치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열심히 이 입법 관련된 투쟁을 해야죠. 네. 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철저히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워낙 북한과의 북핵 위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 근무 고생했던 군인들 모양입니다. 근데 안보 정당에서 웬 안보 관광이냐 하면서 오늘 잇따라 제보를 냈던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홍준표 대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아마 다음 주에 추진 중인 모양인데요. 공개적으로 이번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미 FTA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일지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찾아와서 고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회동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덜러리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이상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덜러리 회담은 청와대 회동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가시고 수해 현장 복구로 가셨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때는 그래도 수해라도 와서 뭐 좀 핑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근데 뭐 전방도 갔다고 해서 뭐 별로 가실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홍준표 대표가 뭐 들러리 이야기를 했는데 들러리 서고 안 서고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가서 정말 대통령한테 가서 왜 이렇게 하냐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네. 국회 보이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 국회에서 장관들 불러놓고 따져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선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외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 시민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따로 뽑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예요. 네. 당대표 왜 뽑았습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정말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대표를 뽑아준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속내는 나하고 그냥 단독으로 만나자 뭐 이런 네. 어떤 취지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만약 이게 오래되면 이게 자칫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엄중한 국면에 지금 김정은이가 뭐 지금 핵을 하고 지금 이런 엄중한 국면에 대통령도 만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서 지금 미국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가서 뭐 미국의 상하원을 만나겠다는데 네. 아니 우리 대통령도 만나지 않으면서 왜 미국 가서 그 상하원들 만납니까? 우선 청와대 가셔서 정확히 그 국민들의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저는 정확히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게 저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임무라고 봅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그 지금 대화를 하면서 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대북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뭐 지금 코리아 패싱이다. 그리고 네. 또 문 디스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빌는다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사실 안보를 기치로 하고 있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 지금 이 국정 디스카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안보 네. 디스카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4당 체제, 나아가서는 5당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당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또 다른 야당에 대한 패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목리에서 놓은 거라고는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지금 이 대통령과의 그런 들러리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방침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여야 대표가 공동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그럼 각 정당별로 대표를 1대1로 면담을 해서라도 하나의 지금 이제 국가적 위기인 이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지금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니 사흘 전에도 실장이라도 한번 뵙자라고 청와대로 다 가셨는데 불발이 됐고요. 홍준표 대표는 미국에 가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 나왔던데 미국에서 묘욕받고 중국에서 굴욕을 받고 대북 정책 미국과 한번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면 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가시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 방송 장악 문제도 방송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보완하고 생각이 다르다면은 네. 또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걸 입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안보 정당이라고 자칭한다면은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보 위기가 지금 여야 간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해법에 네. 대해서 뭐 대화와 제재의 뭐 병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야당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70%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비판할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인사 문제도 있었고 사드 배치 강행 배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야당적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네. 왜 자꾸 미국과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이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선명한 것인가, 선명 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선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어쨌든 받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좌파 파퓰리즘 독재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안보 좌파 그 프레임을 쓸 건지, 네. 저렇게 해가지고는 제 1야당으로서 위상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전 드러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야성으로 아직 야당을 경험 못한 초선 의원들 훈련도 시킬 겸 내일 코엑스를 2시쯤 이후에 가신 분들은 교통 상황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인원 동원 어려우면 굳이 강요하지 않겠다 했지만 벌써 당협위원장 100명에서 300명은 끌어와라 독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0,000명 정도는 좀 모여야 시위, 야성으로의 근육을 좀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지금 뭐 46,600명 정도를 모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재선 의원들 야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뭐 장외로 나간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야성을 키우려면 나갈 명분이 명확할 때 그때 나가서 야성을 키워야죠. 이번에는 사실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이래서 네.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번에 집행도 안 했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나오라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가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뭐 네. 언론 장악, 뭐 시도 이러면서 지금 나가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내일 저렇게 또 사람들 대규모로 동원해서 저런 뭐 규탄 뭐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걱정이 그걸 것 같아요. 나간 것도 명분이 없었는데 또 들어오려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고했는데 네, 어떻게 고했는데 또 들어오죠? 그냥 스톱을 하기도 뭐하고 네. 또 어디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을지. 그러니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건 뭐 지금 모든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는 좀 분명히 한 번은 좀 짚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이정현 같아요. 대표 단식했을 때는 어떻게 접으신 게 된 겁니까? 그때 병원 가시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 결국은 뭐 단식 중에 좀 독소가 많이 올라와서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 가서 결국 네. 이제 병원에 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해라 하면서 이제 결국 단식을 풀었는데 그리고 네. 이제 국회에 그것도 풀었는데 사실 이게 참 투쟁에 나는 거는 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뭔가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청와대에 사인 보내는 게 지금 뭔가 방송장 안 하겠다는 거 좀 말만 해라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한다면 물론 뭐 여당 입장에서 이런 걸 즐길 수도 있는데 좀 야당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서 좀 포용하는 자세도 저는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장외 집회라는 거는요. 저는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게 네. 박정희 유신 때 그 관제 규탄 데모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좀 그것과 물론 다를 것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청중을 동원합니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은 이 서울,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은 몇 명 동원하고 당협위원장은 네. 몇 명 동원하고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군중을 저기 장에서 동원하고 이런 거는 과거 삼김 저기 정치 시대에 네.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 많은 군중들 모아서 세를 거셔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금 저렇게 청중을 그 지구당별로 당협위원회별로 할당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민심의 소재를 모르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적 정신이나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네. 정말 답답하고 논평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지금 장애투쟁의 출구의 하나의 명분은 아마 네. 사법부 장악 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르면 11일로 예상되는 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 지금 인준 표결안에 대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뭐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지금 의결 종족수가 그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만 득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은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하게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그 지명자에 대한 지금 청문회 일정도 남아 있고 그것이 또 앞으로는 또 인준 표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거 공영 방송의 장악 못지않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사법부의 또 코드의 뭡니까 체제로의 개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저는 설거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단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이 군중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야성을 한번 보여준 그런 한 이벤트 후에는 설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뭐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저도 뭐 그 네, 의견을 안보를 찬성하는데 내세우다가 그동안에 이제 뭐 장외투쟁 비슷하게도 했으니까 내일 이제 뭐 여럿이 모여서 네. 소리 한번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아마 등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청문회도 참석을 하고 국회 표결에 참석하고 대정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정서화될 걸로 보입니다. 말 끄트머리마다는 조금씩 여지를 남겨둡니다. 협치 얘기를 하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나가긴 쉬워도 들어오긴 어려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보여드렸습니다.